나는 너다에서 안준규가 안준생 1인 2역을 맡은 송일국입니다. 영웅의 아들도 영웅이 말했는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혼자 쓰러진다 한들 울어줄 사람도 기억해줄 사람도 없다. 돌아갈 수도 돌아갈 곳도 없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울부짖어도 듣는 귀 하나 없다. 저 이상한 그림자가 저만 따라다녀. 누구지? 무서워. 혼자 떠도는데도 지쳤어. 그렇게 오래 떠돌았어도 사람 본 적 없는데 여기서 뭐해? 바람 소린가? 무슨 소리지? 기차 소리!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진남포를 지나고 브라디보스토크로 가지. 브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을 지나 여순. 이상하네. 갑자기 왜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지? 나치가 어디서 왔나? 저기요. 그래, 사람은 대강 저기 아니면 거기서 오지. 정말 나치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나도 사람하고 말을 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네. 사람 아니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바람이나 아는 게 저 컴컴하고 희뿌연 어둠이나 나한테. 천주님한테는 아주 적은 소리로 조금만 말했어. 정말 중요한 좋은 얘기는 애껴두었다가 식구들 만나서 다 데리고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식구들 만나서 데리고 가려고. 근데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네. 옛날 한 100년 전쯤에 북두칠성 기운을 받아 온몸에 점이 7개나 있는 아이가 있었어. 기운이 천하장사였지. 하나 산으로 들러 쏘다니며 말 날리고 활 쏘고 총 쏘고 무술 배우고 진치는 공부를 해서 17살 때는 범도 잡았어. 백발백중 명포수였거든. 겨냥만 하면 못 맞추는 게 없었지. 그런데 그때 나라가 망했어. 사람들이 떠돌기 시작했어. 왜요?
빼앗기면 안 될 것을 뺏긴 사람들은 떠돌기 마련이거든. 어디로 떠도는데요? 여기 저기 타향으로. 만주볼판, 북간도, 브라디보스토크, 하얼빈, 여순, 이승하고 저승. 들려! 들리지? 아주 먼 데서부터 달려오는. 네! 저건 기차야! 생각이 날 것 같아. 누나, 형, 새벽이라 컴컴한데 형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해요. 저게 바로 기차야. 아버지가 최가구에서 기다리신단다. 너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지? 아버진 키가 커, 힘도 세지. 백발백중 명포스라 범도 잡았었댄다. 아버진 누나를 정말 예뻐해. 난 큰아들이야 이뻐하고 넌 막내라서 더 보고 싶대. 보세요! 기차가 와요! 기차가 와요! 마침내 100년 몸을 던져 흔적을 남기신 지 마침내 100년이 되었다. 100년 산이 무너지고 들판이 일어나며 물길은 바뀌어서 강산이 10번을 변했다. 보람이 있었던가? 마침내 나라를 찾아 일어섰는데 보람이 있었던가? 죽은 개도 뜰에 묻어 정으로 기린다. 만리역에서 순국하신 의인의 산소는 어디 있는가? 유해는 어디 있는가? 나라를 되찾으면 고국에 묻어달라던 시신은 지금 어디 계신가? 남은 자손을 모아 뜻을 묻는다. 이제 100년 세월이 지났으니 의인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의인의 가족은 어떻게 모실 것인가? 형제분들은 모두 애국지사로 모시고 있어. 아드님은 어디에 묻었는가? 큰아들 분도는 연해진 목릉강변에 묻었지. 부친 돌아가신 다음에 9살 어린애를 원놈들이 독살한 것을 호젓한 목릉강변에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묻어놓았소. 작은아들 준생은 어디에 묻었는가? 기억 속에도 마음 속에도 묻지 않았다. 하나 남은 아들 준생을 어떻게 했는가? 사랑하고 보호했다는 흔적도 없다. 적지에서 부친을 잃은 그 가엾은 아이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하다니? 새삼스럽소. 가문의 망신을. 당연히 어둠 속에 방문해야지. 배신자. 100년이나 세월이 흘러갔다. 이젠 비켜서서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 목숨을 부친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살아가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빗덩이러범의 아들과 악수를 하고 부친의 위험을 사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 안중근의 아들이 외동 총독을 아버지라 불렀다. 부친이 처단한 자의 자손들에게 그 때문에 부친은 처형을 당하셨는데 사진을 찍어 내선 일체 표생된 그 지옥스러운 신문 기사를 국내외에 공표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았어. 받을 돈을 받았어야지. 배신자. 언제까지 옛일에 매달릴 건가? 고리타분한 비판을 계속할 건가? 영의 아들도
영웅이어야만 했는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딕다 했더니 누군지 알겠다. 내 이름 호부 견자로구나. 호랑이 같은 나비에 개 같은 나들. 호랑이 같은 나비에 개 같은 나들. 안준생, 저놈을 어둠 속으로 내몰아라.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접니다, 할머니.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난 널 모른다. 마태 준생입니다. 주님도 널 모르신다. 할머니, 몰라. 우린 아무도 널 몰라. 자세히 보세요, 할머니. 저 모르시겠어요? 애비도 널 모른다. 에미도 널 몰라. 우린 다 널 모른다. 할머니, 할머니! 호부 견자. 애비를 팔아서 돈을 산 놈. 애비를 팔아 집을 산 놈. 애를 팔아서 밥을 산 놈! 죽지 않고 살아남은 죄밖에 없다. 일제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친일파 매국노란 말인가? 부친의 위협을 짓밟았다. 회색은 회색일 뿐 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회색은 때 묻은 흰색일 뿐 순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난 살아남은 죄밖에 없다. 안준생, 가문의 치력, 가문의 수치. 가! 어둠 속으로 돌아라!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쫓겨갈 때도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았었다. 작은 아버지도 김구 선생님의 모체만 모시고 가버렸을 뿐 외놈 헌병 전진 상해 우리 식구들만 동그라니 내버려뒀었다. 외놈들은 온종일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죄도 없는데 며칠씩 잡아가지고 때리고 고문을 했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병까지 드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비참했었는지. 살인자 안중근의 아들, 살인자 안중근의 아들.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떠돌아다녔을 뿐이다. 못난 놈. 난 가끔 벌판에서 애비가 널 부르는 소리를 들었었다. 난 애비를 찾아 헤매는데 네 애비 애미는 또 널 찾아 떠돌고 있겠지.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어리석고 못난 놈. 잘못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굴욕 뒤에 지옥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더 이상 혼자 떠돌게 하지 말아주세요. 캄캄한 데로 돌아가서 다시는 환한 데로 나오지 마라. 100년 동안 우리는 부끄러웠다. 스스로 택한 것도 아니었는데 안중근의 아들이란 굴레를 쓰고 바람 속을 떠돌 수밖에 없었다. 잘못된 시대에 잘못 태어나 운명의 고삐를
놓쳤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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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도야, 할머니 모시고 어서 오너라. 준생이 힘들어. 조금만 참아. 저 기차 타러 가자. 나는 이 장면을 수천 번도 더 본 것 같습니다. 난 언제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앞을 막아섭니다. 어머니! 어머니, 기차 시간에 늦으면 큰일 나니 서두르세요. 갑자기 집을 팔아서 만나러 오라니. 늦으면 애비가 하얼빈에서 하려는 일에 낭패를 보게 될 테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마도 식구들을 어디로 피신시킬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래, 아이고, 가엾어라. 울지 마라, 존생아. 아버지는 우리 존생이가 보고 싶어서 매일 꿈을 꾸신대요. 어머니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어머니. 캄캄한 어둠 속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어리고 어린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지만 망각의 어둠 속에 이제 모든 것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분도 손잡고 어서 따라오세요. 어서요. 준생이 착하지. 울지 마라. 어머니. 어서 가자. 어서. 어머니. 어서. 어머니. 애미 가슴에 못을 박았지. 애비 죽은 다음 해 목릉강변에서 살 때 외놈 밀정이 준 돈 묻은 과자를 받아온 게 준생이 바로 너였지. 형이 먼저 먹어보고 죽는 바람에 너만 온전하게 살아남았어. 네 형은 피를 한 마리나 토하고 죽었지. 꾀임에 약한 네 짓인 줄 알고 있었다. 가거라. 다시는 화난 대로 나오지 마라. 어리석고 불쌍한 놈. 내 이름 김기룡이요. 만주 독립군 제2대 부대를 전멸했어. 외놈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석방한 대가가 바로 이거요?
놈들이 살아 돌아가서 대부대를 끌고 우리 본거지를 습격했어. 언제까지 참고자 같은 대의를 주장할 거야, 안장군? 놈들이 만국공법을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어. 놈들도 우리한테 만국공법을 지킵니까? 그 자리에서 쏴기도 시원찮은데 석방시켜주고 이 꼴 당할까? 안장군의 말씀이 100번 없지만 싸움의 방법은 바꿔야만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부터는 한 놈도 살려버리지 않을 거야. 범죄로 응징하는 것은 대한의군의 도리가 아니오.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소. 허용? 허용이라고? 당신이 뭔데? 대한의군 참모중장 특파대장의 이름으로 허용하지 않겠소. 명분과 도리를 잃은 살법으론 절대로 오름을 지킬 수 없소. 그게 다 무슨 헛소리야? 놈들이 조선인들은 다 죽여서 신안촌과 권하촌을 대청소할 작정이 없지다. 내 가족과 이웃이 눈앞에서 도살을 당하는데 무슨 너로 죽을 만국공법이요? 정우주 동지의 말이 맞소. 나 박복석도 동감이요. 외노포로 둘을 잡아뒀다고 했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먹으랴.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활법이요. 단군일의 상생의 도리를 지켜온 우리가 사는 방식이요.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며 정마저 지켜서 살린다. 원수 같은 적을 죽였으면 죽였지. 누구로부터 지켜준단 말이오? 나로부터. 내 사무친 원한과 분노로부터 지키고 지켜서 함께 잘 사는 길을 택하는 게 바로 우리 배달민족의 도리요. 난 황병길이요. 러시아가 패전 후엔 우리를 보호하던 정책을 버렸소. 이젠 누구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됩니까? 이젠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엉터리 조약을 강요하는 줄 다 알면서 명성황후 시해 정부를 알면서도 방관했던 자들이요. 나 정대원은 믿을 수 없어.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은 대체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그 자신들 편이겠지. 사태는 분명합니다. 사람이나 국가를 움직이는 건 이익인데 우린 그들에게 나눠줄 이익이 없고 오로지 우리 자신이 그들의 이익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본조차도 우리를 침탈해서 얻는 이익보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창출한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이런 야만적인 침략은 거두고 물러설 거요. 아무튼 돈이 문제로군. 우리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는데 놈들은 말을 타고 달려오니 감당이 안 됩니다. 사태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저기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대동공보사의 우덕순 동지가 말합니다. 연해주 노청은행으로 흘러들어온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아무래도 물러나신 황제께서 독립군들한테 밀치를 내리셨다는 소문은 나도 들었어. 모두 귀를 기울이시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으니
어찌 군대를 쓰는 전면전만 전쟁이라 하겠는가? 그동안 사방으로 보부상들을 풀고 제국의 인문사를 운영하여 나라 안팎의 정보를 모았다. 이미 자금을 풀어 사방에 감추었으니 필요한 경우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압력으로 비록 공식적인 접근은 어려우나 만국 회의에도 밀사를 보내어 세계 만방에 우리의 입장을 알릴 것이다. 지난 4월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한일 병합 계획에 관한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있다. 세월이 수상하여 내 비록 수족이 결박당한 상태라 하나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밀지를 내린다. 건곤일척으로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뒤집을 의인을 부르니 천하의 영웅은 없는가? 천하의 뜻있는 자는 없는가? 건곤일척으로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뒤집을 의인을 부르니 천하의 영웅은 없는가? 천하의 뜻있는 자는 없는가?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남의 도움을 기다리며 망설일 건가? 우리 다 같이 손가락을 베어 이 나라 독립을 위하는 단계의 동맹을 만들어 뜻을 같이 할 것을 하늘과 땅에 맹세합시다. 맹세합시다.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며 적마저 지켜서 살린다. 일심동체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기어이 목적을 달성하자.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소. 정비로 생각한다. 나라를 되찾는 날까지. 어떤가요? 맞아. 독립은 이루리라. 왕년병의 정돈의 땅과 하늘을 지키리라. 끝까지 싸우리다. 대대손손 자손들을 위해 이 목숨 다 바쳐서 태양은 동래 만세. 이번 만주 철도 여행은 조차지 획득,
항만 경영권 획득 등의 국토 확장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조동지! 하얼빈 웨스트리크 신문에 이또 히로부미의 만주방문 기사가 실려네. 이또 같은 만주 순방함이 모지항구를 출발했다는 것. 국내 대신 모리아스시로 가와카미 총영사 등이 수행할 것이고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체프가 마주할 예정이다. 조선 병합은 이제 상하 모두 합의한 일이므로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병합을 발표함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약탈이나 침략을 연상시키는 합병이나 합방이란 말을 피하고 병합이란 용어를 쓰도록 지시한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빼앗는데 러시아에 지지를 얻기 위해서야. 영국, 미국한테 이미 양해를 받아놨다는 소문이 있어. 우리 철저하게 고립시켰어. 이보게 우덕순 동지. 안동지. 자네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 일본 모지항구에서 대련까지는 직항은 꼭 이틀이 걸리네. 남만주엔 일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들리면서 북상하면 이토의 하얼빈 방문은 25일 전후가 될 것세.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슨 저격 사건이 있었으니까 극도로 조심하는 길기야. 식민지를 경영한 경험이 있는 국가만이 근대적 제국으로 세계를 호령할 자격이 있으므로 우린 필히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세계 경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토는 일본에도 암적인 존재야. 동양 삼국이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불행의 씨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하늘이 도왔어. 서두르면 준비는 충분해. 드디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가 있어. 그렇지. 고래야우라. 고래야우라. 동청철도는 체가구에서 노선이 세 방향으로 바뀌니까 어쨌든 체가구에서 멈출 기야. 체가구보단 이 하얼빈이 번하지 않나? 도저로도 확보할 수 있고. 아니디, 체가구가 더 유리해. 하얼빈보다 보안은 더 허술하고 분기점이니까. 어쨌든 체가구에서 멈출 기야. 패를 나눕시다. 나는 기차가 멈출 가능성이 더 큰 하얼빈에서 대기하고 우덕순 동지와 조도선 동지인 함께 체가구에서 대기하는 게 좋겠어. 하얼빈역 부근을 정찰했는데 제온기에서 바라보니 저격하기 딱 좋은 점이 보이더라고. 좋디. 한쪽이 놓쳐도 다른 쪽이 잡는다. 가능성이 커지디. 그렇다면 새로 마련한 브라우닝 권총은 특파대장인 안동지가 쓰도록 하시게. 오늘 밤 김성백 동지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브라우닝 권총을 넘겨받으시게. 난 어쩐지 하얼빈이 마음에 들어. 죽으면 하얼빈 공원에 묻히면 좋겠다 싶더라고. 무슨 소리야? 아, 이게 무슨 소리네. 자, 일단 사진관에 가서 기념사진 막 찍자고. 가자. 선생님, 동학은 아버지께서 주선해주신 중국 경찰 부인에게 고약 간첩 전해주고 확실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틀림없답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온답니다. 자, 아버님께서 은신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 없으셨더냐? 먹는 강변에 이미 마련해 두셨답니다. 잘 됐군. 수고했다. 그 보라. 정대호 동지 집에서 오마니와 가족들을 만나고 먹는 강변으로 피신시키면 다 되는 기야. 토가 오기 전에 식구들이 도착해야 할 텐데. 어제는 꿈을 닦곤. 무슨 꿈? 설마 어머님 꿈은 아니겠지? 집 떠날 때 셋째 가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녀석이 벌써 곧잘 걷는다고 했어. 날 닮았다더군. 큰 놈 분돌에 잘생겼더만. 크면 신부님이 될 기라고. 큰 놈 생각하면 든든하지. 그래도 눈에 밟히는 건 딸내미야. 지 어미를 닮았어. 목이 길고 눈이 맑은 게. 아따, 이런 팔불출. 결국 마누라 자랑이네. 결국 어머니 꿈은 아니셨네. 그래. 이런 불효막심한 효자의 척을 혼자 다 하면서 말이야.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만주 지역을 순방중이던 이토 히로부미공은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코코체프 장관의 환영을 받던 중 그의 아내 총에 맞아 운명하셨다.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 먹은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요? 주모자 현행범 조선인 안중근. 며칠씩이나 기차에서 흔들리다 이제 막 도착했을 뿐인데 애어른 다 잡아다가 매질하는 이유가 뭐요? 네, 성은 정가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친정어머니하고 오라버니 따라서 왔습니다. 네, 아이가 셋입니다. 최가구에서 대기 중이던 조선인 우덕순, 조도선, 유등화 등 수십 명을 긴급 체포하고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인 20여 명을 속속 체포. 신문적이다. 누구냐니? 내가 나지 누구겠어? 누군지도 모르고 잡아왔단 말이오? 우리 어머니요, 진남포에 있는 여동생 집에 가 계시던 내 어머니요. 여동생 남편이 죽어서 내가 돌보려고 다 데리고 왔어. 어머니, 안중근이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공을 쏴 죽여서 이런데요. 지리가 이토를 죽였대.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되셨대요? 못 피하셨고요? 현장에서 잡혔답니다. 저놈들이 보복할 텐데 국제적인 사건이 됐으니 쟤들도 심하게 손대지 못할 겁니다. 우릴 먼저 만난다더니. 이토가 탄 기차가 먼저 도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겠죠. 뭘 알고 우릴 잡아온 게 아니니까 그냥 무작정 우기세요. 가족이란 게 드러나면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안 선생님도 버티지 못합니다. 밤새 애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존생이는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기운 내자애미야. 성모님이 돌보시겠지. 우리도 끝까지 한번 당해보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막내 준생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햇수로 벌써 3년이 넘네요. 네, 어른 앞이라 내색은 못하지만 그립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수상한 조선인 가족이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곧 체포되었단 말을 들었소. 그러나 확신이 없는지 외놈들이 나를 떠보려고 하더군. 미안하오. 계획이 틀어져서 가족들을 못 만나게 되었소. 할 말이 많은데 집안의 대소사며 어머님 건강도 전 같지 않으시고 할 말이 많은데 몸은 어떠세요? 아리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오. 이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내가 한 일에 여파가 몰려오면 식구들이 온갖 일을 다 당하겠지. 걱정되는 건 그게 전부요. 난 괜찮소. 당신은 알겠지? 내 마음 너무 좋아서 말이야. 쏘는 순간 알았어.
명중이다 명중. 세 발 모두 놈을 잡았어. 나쁨을 잡았지. 나쁜 것. 마침내 족장을 잡았어. 이겼어. 안시지만 계곡이라 불렸던 안흥칠. 나 안중근 백발백중경 보수. 평생 두 번째 춘이야. 처음 춘 게 언젠지 알아? 어머니가 김웅양 집안에서 제일 예쁜 처녀 선보고 왔다고 했을 때 당신일 줄 알았지. 어려서 그 댁에서 당신을 처음 보니 내내 당신을 소원했었거든. 당신 집에서 사주 한자 보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너무 좋아서 혼자 방 안에서 춤추다가 요강을 걷어 찼었지. 다시 당신을 못 볼지도 모르고 거사하기 전에 꼭 한 번은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 준생인 아직 얼굴조차 보지 아닙니다. 만날 겁니다. 아닙니다. 만나야 합니다. 진입! 준재판관 만화배 지조, 검찰관 미조부치 다카오, 환선변호인 미즈노 요시타로. 작석! 이또공 살해의 전모를 말하라.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류동환은 이토공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토공의 행적을 주시하던 중 만주 순방 소식을 듣고 각각 제가구와 하얼빈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덕순 살인 예비, 조도선 살인 예비, 류동환 살인 방조로 각각 기소하고 범인 안중근은 살인으로 기소합니다. 피고인은 검찰의 기소를 인정하는가? 피고인 류동하 18세. 억울합니다. 난 아버지 심부름으로 하얼빈에 갔었던 것뿐입니다. 피고인 조도선 36세. 안중근하고는 어떤 사이인가? 모르는 사이지. 왜 말을 반만 하나? 네, 러시아 사람. 한국인 아닌가? 아이디. 한국인 맞습니다. 러시아에 귀화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안중근과 함께 이번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니, 내 세탁. 우덕순 32세. 동학당을 하다가 독립군을 하지 않았나? 나야 농사꾼인데 논농사 지면 일본 사람들이 논 뺏어가고 밭농사 지면 밭 뺏어가고 장사하면 돈 뺏어가니. 만주와 러시아를 떠돌며 독립군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밀정을 했다는 흔적이. 에헤, 우리 미녀를 수집하러 여기저기 다녔을 뿐이요. 만주와 러시아에 무슨 한국 민요가 있나? 아니, 내 부모 살던 터에 내 부모 흔적 남아있는 것이 뭐 이상합니까? 증거를 보이니까. 이건 내가 연고탑과 무의려 근처에서 채집한 노래인데,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아리 아리랑 일상 좋은 게 늘 일이야. 중지! 안중근 32세 황해도 해주 출신. 집안이 유족하여 특별한 생업은 없고 사냥을 잘하여 명포수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동학토벌에 앞장을 섰었고 진남포로 이사한 뒤 탄광 사업을 하기도 했으며 학교를 세워 경영하다가 만주에서 독립군을 지휘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안중근은 검찰의 기소를 인정하는가? 나 대한국 독립군 중장 안중근은 개인의 자격으로 이토공을 저격한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감정이 없으며 68살의 노인을 처단해야만 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교만과 탐욕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결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토 히로부민 일본 제국의 원로로서 자국과 주변 이웃 나라들과의 화평 교린을 위하여 바르게 행동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욕심으로 동양 삼국에 대해서 10가지 대죄를 범했으므로 대한국 독립군 중장의 이름으로 처단했다. 그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제국 침략, 영성왕후 씨의 고종황제를 제 마음대로 폐위하고 함부로 대한국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역사와 교육에 관한 서적을 불태워 왜곡시켰고 시장과 경제권을 침탈했으며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길 바란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세상을 속였으며 나는 전투 중에 적장을 죽이고 사로잡힌 전쟁 포로니 일본법으로 나를 재판할 수 없다. 헤이그 만국공법에 의하여 나를 대우하라. 어떻게 된 거야? 중국, 러시아, 유럽에서까지 관심을 보인다. 고작 해야 독립군 한다고 날뛰던 불량배라더니 상부에서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속전속결하라는 지시입니다. 서둘러 구경할 테니까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는 없겠지만 국제적인 반향이 생각보다 커서 걱정일세. 안중근 일당의 배우가 뭔지 철저히 추궁한 뒤에야 판결이든 뭐든 할 것 아닌가? 상해에 있는 독일계 덕화은행하고 연해주 노창은행에 각각 1만 루블 안팎의 자금이 흘러들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연해주 노창은행에서 돈을 찾아간 인물이 물러난 황제의 신부 이범진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오히려 고종 황제를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지만 당국은 일이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선皇실에서 안중근 구출 작전을 벌써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내가 죽일 놈, 내가 죽일 놈이야. 맘 먹고 얘기한 건 아닌데 결국 유도 신문에 넘어간 것 같아. 한동씨, 내가 죽일 놈일세. 우리 중 누군간 살아남아야 하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 나라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싸워야 하네. 대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의군을 조직해서 러시아 사람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를 지원하는 세력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전 조국을 위해, 독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다 기록해야 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기록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낼 것이다. 일본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더 커지기 전에 사형을 선고하고 달래서 항소하게 합시다. 안중근이 아무리 영웅인 척한들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항소하면 살려준다는데요. 영웅심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 안중근은 약점이 많다. 늙은 노무의 처자도 있어. 아무튼 반드시 항소하게 해서 일본의 피보호국 국민임을 인정하게 해야지. 정치적인 용어는 빼고 단순한 살인임을 인정하고 항소하면 재판부는 흔쾌히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청나라에서는 양계초가 구매운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항소를 하게 해서 사형을 피하게 하면 국제적인 파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인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최고의 불효로 생각한다. 늙은 노무와 처자를 내세워 반드시 항소하도록 설득하시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항소를 하고 논쟁을 벌이며 시간을 끌어
국제적인 시선을 모은다면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머니, 항소를 하지 않고 이대로 형을 받으면 제 목숨은 동포들 손에 쥐어주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해서 타협하면 아무 가치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 저 사람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일 거야. 네 의거의 의미를 희석시키자는 거겠지. 항소하지 말거라, 목숨을 구걸하지 말거라. 순응한 씨 참판 공파 가문의 24대손 안흥칠, 내 목숨과 이 거사의 의미를 절대로 헐값에 넘길 수는 없다. 선비는 뜻을 세워 지킬 뿐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 도마야, 더 망설일 것 없다. 천주님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나지. 예, 어머니. 에미야, 가보거라. 재판 받으시는 동안 매일 한 땀 한 땀 공들여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밤새워 만들었습니다. 산모퉁이 넘어서 돌아오실 때 신명나게 휘날리라고 옷고름을 길게 길게 맺었습니다. 풍진 세상 해치나 우리 마주한 날도 많지 않았소. 사랑한단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 꿈같은 봄날도 아주 잠깐이었지. 함께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어두운 때를 만나 엇갈려버려. 이별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제 마음 떠난 일 없었는데 어찌 이별이라 말하겠습니까? 오늘은 당신 위해 한 벌 옷을 짓고 내일은 당신 위해 한 독의 술을 빚겠습니다. 진달래 흐드러진 봄 들판에서 우리 기쁨을 마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항소하지 않고 이대로 가도 괜찮겠소. 진달래 흐드러진 봄 들판에서 우리 기쁨을 마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본법에 의지하여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 항소하지 않겠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항소하십시오. 사방에서 의연금이 답지합니다. 항소하십시오. 동포에게 고한다. 내가 고국의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풍찬노숙하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다. 지원병들이 몰려옵니다. 제발 항소하십시오. 러시아의 빨치산도 만주의 만역도도 우리 돕겠다고 나섭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천국도 우리 변호합니다. 항소하십시오. 장군을 탈출시키려고 황제를 밀사가 옵니다. 시간을 끄십시오. 한지동맹의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제발 항소하십시오. 항소하십시오. 내 시신은 아우들에게 내어주기. 고국이 독립하면 고향 땅에 묻어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전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장구가 세상에 처하며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으며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응시하며 어느 날에 법을 이룰 때 통풍이 점점 차며 장사의 의기가 뜨겁도다. 분개이 한 번 가며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요. 대한 독립이로다. 만세요. 대한 독립이로다. 비가 왔지. 그날은 온종일 비가 내렸어. 난 그냥 기도만 했어. 어느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더라. 그게 그 순간이라는 걸 곧장 알 수 있었어. 오랫동안 생각했지. 100년 동안이나 혼자 생각했어. 내 아들은 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애미가 눈치 없이 도리만 알아서 너무 모진 말을 했던 게 아닐까?
이처럼 비열하게라도 오래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금쪽 같은 내 새끼, 항소도 한번 하지 말고 죽으라고 했으니 잘한 짓이었을까? 그래야만 했을까? 사방으로 그의 뜻을 받들어 독립운동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한시도 이 궁금증을 마음에서 놓지 못했어. 성모님, 애들한테서 아니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이 황천을 떠나 성모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게 애미냐? 네. 맞지?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넌 줄 알았다. 오래전부터 거기 맴도는 게 넌 줄 알았어. 야야, 애미야, 어둠 속에 내몰렸던 네 작은 아들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느냐? 모릅니다, 어머니.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면서 저는 6.25 때 부산에서 죽었습니다. 타고 가던 배 위에서 병을 얻어 부산에서 혼자 죽었습니다. 신문에 난 거짓말은 다 믿으면서 왜 제 말은 믿지 않으세요? 끌려가서 매 맞고 사진 찍고 돈을 받았을 뿐 외놈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떠본 개치를 형님이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애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서, 어디서도 사랑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어 다닙니다. 애비도 그 애를 따라다닙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 따라다니는데? 가엾어서요. 가엾어서요, 어머니. 잘난 애는 잘나서 사랑스럽고 못난 애는 못나서 가슴 저리고 나쁜 애는 나빠서 가엾습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잠들 수도 없어. 분하고 야속해서 후회스럽고 부끄러워서. 우린 모두 사방으로 헤매며 100년 동안 교회를 따라다녔구나. 어리석고 가엾은 놈. 지겨워! 지겨워! 지겨워요! 언제까지 그 낡은 기억의 태숙에 갇혀 살아야 해? 아버진 영웅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난 늑대우리에 던져졌을 뿐이었어. 일본 사람에게 아첨을 하든 사죄를 하든 내 발로 기어가든 난 내 목숨을 지켜야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살아남은 게 잘못인가요? 연결자 애신자, 실파 연결자 애신자. 10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이제는 비켜서서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은가? 목숨을 던지신 부친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살아가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 또시라범의 아들과 악수를 하고 부친의 위험을 차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 경 안중근의 아들 외놈 총독을 아버지라 불렀어.
부친이 처단한 자의 자손들에게 그 때문에 부친은 처형을 당하셨는데 사진을 찍어 내선 일체 표상이 된 그 치욕스러운 신문 기사를 국내외에 공표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았어. 받을 돈을 받았어야지. 부친의 위협을 짓밟았다. 친파편대장 배신자, 친파편대장 배신자. 언제까지 옛일에 매달릴 거야? 고리타분한 비판을 계속할 건가? 친파편대장 배신자, 친파편대장 배신자. 영웅의 아들도 영웅이 얼마나 했는가? 100년 동안 우리는 부끄러웠다. 아버지, 거기 어딘가 계시는 줄 압니다.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위인, 영웅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란 이름은 그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건가요? 가책하느라 저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서 떠돌아다닙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냐고요? 저 컴컴한 벌판을 헤매며 100년 내내 생각했습니다. 왜 이 도협음을 죽이셨습니까? 왜요? 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왜 죽어가는 늙은이를 죽여서 자신을 죽이고 가족을 망치셨습니까? 나라, 독립, 동양평화, 그게 다 뭔데요? 나라가 망했으면 망한 대로 살면 되고 나쁜 놈 나서서 지면 구경하면 되는 거지. 왜 가족을 망치고 자식을 망칩니까? 대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다.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100년 동안 따라다니던 저 그림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왜요? 왜 따라다니세요? 왜 저를 따라다니세요? 나무라시려고요? 꾸짖으시려고요? 저도 묻고 싶군요. 그까지 나라가 다 뭔데요? 듣기도 지겨운 민족, 교래, 그게 다 뭔데요? 너다. 바로 너다. 가족을 버리고 집안을 버리고 아들을 버린 당신은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너를 위해서. 왜요? 왜? 너를 위해서. 나는 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보통 영웅하면 그분의 업적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그 가족들이 당한 고통,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당한 고통,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피와 땀 위에 지금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